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본 갑작스러운 허리 삐끗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요통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겪는 급성 요통이나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인을 알면 통증을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근막 유착과 근육의 굳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두개골비 수기 성형을 상담하다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이런 허리 통증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이나 난소, 그리고 골반 내의 장기 문제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골반염이나 생리불순, 변비로도 허리가 뻐근하거나 묵직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장이나 방광의 기능 저하 또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에 피로감과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 습관에서도 허리 통증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과 근막의 조직이 경직되고 뻣뻣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단순히 근육통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보다 이 통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리와 회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이 된다면 먼저 병원에서 특정 질환이나 내장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검진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근육 기능의 저하와 근막 유착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얇고 치밀한 막, 근막이라는 것에 쌓여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이렇게 찢을 때 보이는 결처럼 근육은 한 줄기, 한 덩어리마다 근막이 겹겹이 감싸고 있습니다. 근막은 근육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건강한 근막은 젤리처럼 촉촉하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막 사이에는 기질이라는 겔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 기질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층과 층이 미끄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부족, 수분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기질이 끈적해지면 결국 근막이 서로 들러붙어서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근막이 굳으면 근육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뻣뻣함과 당김이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삐끗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허리 삐끗과 요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근막과 근육이 굳어온 결과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더디고 조직의 수분 함유량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부족하다면 근막은 쉽게 찔겨지고 허리 삐끗 같은 급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허리 통증이나 급성 요통은 오랜 시간 굳어온 근막과 순환 저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굳어버린 근막과 근육을 푸는 방법과 급작스럽게 찾아온 요통, 급성 요통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급성 요통뿐 아니라 평소 허리 통증이나 그리고 요통이 없더라도 골반과 허리 주변의 불편함이나 뻐근함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셀프 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급성 요통이 왔을 때 무리한 마사지는 금지입니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허리를 무작정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몸을 안정시킨 후 무릎을 세우거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로 편안하게 호흡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급성 요통이 왔을 때 복식 호흡을 충분히 해서 근육의 이완을 유도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깊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들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진행하다가 다리를 서서히 펴봅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가 풍선처럼 충분히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들이마시고 배꼽이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다 뱉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심부에 단단히 굳어있는 장요근과 경직된 내장기들이 간접적으로 이완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허리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식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완이 이루어졌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도 통증이 덜하다면 복식 호흡 심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복식 호흡이 익숙해졌다면 배꼽 위치에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무게를 올려둔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복부의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책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복부 깊숙한 곳을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책의 무게가 복부 표면이 아니라 심부 근육인 장요근까지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이어가면 더 깊은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아서 책의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책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장요근 능동 이완입니다. 복식 호흡으로 복부와 횡격막, 상체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이제 장요근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손끝으로 복부 깊숙이 장요근을 가볍게 눌러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다리는 바닥에 붙인 채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스스로 긴장을 풀어내는 능동 이완이 일어나면서 허리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요근을 풀 땐 엎드린 자세에서 장요근 마사지 기구나 볼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급성요통이나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장요근뿐 아니라 복부 깊은 내장기와 주변 근막의 경직도도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근육이 방어적으로 수축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능동이완법은 압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근육이 스스로 긴장을 풀어내기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나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급성요통이나 허리 삐끗 증상 초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엉덩이 부위와 천장관절 라인의 이완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 지점으로 특히 천장관절을 중심으로 요추 4, 5번과 골반이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천조인대를 비롯해 여러 인대와 건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유착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요근의 긴장이나 골반의 틀어짐이 있을 때 이 부위의 인대와 근막이 함께 굳어지면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골반이나 고관절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움직이기 조금 수월해졌다면 벽에 기대 서서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로 꼬리뼈와 천장관절 주변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폼 롤러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급성요통이 왔을 때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벽에 기대어 있기 어려울 정도로 요통이 심해서 서 있기 힘들다면 먼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사지볼을 천장관절 라인과 둥근 라인 아래에 두고 움직이지 않고 압박만 가해주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긴장이 풀리면 그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좌우로 움직이며 근육이 스스로 풀리도록 작은 범위의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무리 없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는 벽에 기대 서서 테니스 공으로 엉덩이, 꼬리뼈, 천장관절 주변을 천천히 굴려서 풀어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급성 요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자극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막의 긴장과 둥근의 깊은 뭉침이 완화되고 허리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셀프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한번 삐끗한 허리는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속 예방 습관입니다. 그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과 근막이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수분이 필수입니다. 탈수가 되면 근막의 기질이 끈적해지고 층과 층이 쉽게 들러붙기 때문에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허리 통증과 만성 통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짧게라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고 어깨 돌리기나 가벼운 골반 돌리기 스트레칭만으로도 근막의 순환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 예방법은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은 움직임이 줄어들면 뻣뻣해지고 유착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 척추, 고관절 라인은 근막이 이어져 있는 중심축으로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허리 통증과 근막 유착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무리하게 당기기보다 호흡에 맞춰 천천히 근육이 풀리는 느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근막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예방법은 장요근 고관절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통증과 골반, 고관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을 동시에 잡아주는 깊은 속 근육으로 고관절을 굽히는 강력한 고관절 굴곡근입니다. 이 근육이 굳어지거나 과도하게 긴장되면 단순한 허리 통증뿐 아니라 고관절의 뻐근함, 사타구니 통증, 골반의 불편감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요근이 짧아지면 골반이 전방으로 당겨져서 허리에 만곡이 심해지고 통증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방법은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합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히 숨쉬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근막과 내장기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복법입니다. 횡격막은 호흡을 할 때 주로 움직이는 근육이지만 이 횡격막은 단순히 폐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몸 상체 근육의 약 80% 이상이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간, 위, 장 등 주요 내장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복식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장기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그 진동과 리듬이 상체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할 때 배가 천천히 부풀었다가 꺼지는 과정에서 복부 깊숙한 장요근, 복직근, 늑간근 등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몸속 깊은 근막까지 순환과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마무리로 5에서 10분 정도 복식호흡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복부, 상체 전반의 근막 긴장을 완화하고 내장기의 리듬을 회복시켜서 전신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급성요통이 왔을 때 대처법 5가지와 그리고 평소 근막 유착을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몸 전반의 뻣뻣함과 피로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굳어있던 근막이 다시 유연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